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그 채널A 이동재 기자와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을 제보한 제보자 X의 이야기인데요. 이 제보자 X 최근에도 나경원 씨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경원이 굉장히 난감해진 상황인데요. 더 나아가서 나경원 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 검찰까지도 같이 난감해진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나경원이 과거에 어떤 짓들을 해왔는지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최근 채널A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청장이 어떻게 보면 한동훈으로 몰락하고 있다는 게 확 느껴지는데요.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나경원까지 지금 발목을 잡게 생겼습니다. 황희석 최고위원의 페이스북인데요. 채널A 법조팀 기자들과 현직 검사의 총선 공작을 MBC에 제보한 제보자 X에 대해 검찰이 2차로 출석 요청을 해왔다는 내용인데요. 제보자 X의 입장을 다뤘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2차 출석 요청과 관련해서 첫째, 나경원의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출석을 하겠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안진걸 소장님이 지금 10차례, 그리고 경찰과 선관위에 총 2차례, 총 12차례나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피고발인 조사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이런 편파적인 수사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심지어 언론까지도 두 번째 보면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이 방해한 것은 검언 공작이지 정당한 취재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라고 진술도 이미 한 바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제보자 X의 저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제보자 X와 나경원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아니 엄밀히 따지면 재산과 살아온 환경과 권력, 부 이런 거 다 생각해보면 당연히 차이 나겠죠.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인간으로서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나경원은 저렇게 12차례 고발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조차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반면에 정말 중요한 선거에 개입해서 지금 채널A 이동재 기자와 이 윤석열 패거리의 핵심 브레인 한동훈이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왜 제보자 X만 저렇게 건드리는 걸까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납득이 안 가는 문제 아닙니까? 제가 이상한 겁니까? 이거 제가 치우친 겁니까? 저한테 치우쳤다, 제보자 X한테 무슨 같은 진영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시간에 지금 윤석열 패거리가 하는 짓들을 보세요. 양심이 있다면 절대로 지금 윤석열 검찰을 옹호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윤석열을 옹호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빨 빠진 호랑이, 몰락하고 있는, 어쩌면 이미 몰락해버린 정말 추악한 역대 최악의 검찰청장이라는 그런 오명을 같이 뒤집어 쓰고 싶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도대체 장모 사건, 그리고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 그리고 나경원씨,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입장이라도 밝히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지키려고 윤석열 검찰청장이 하는 짓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부끄러움이 단 하나도 없습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렇게 탈탈 털는 거에 10분의 1만 털어봐도 진작 깜빵 갔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 말이 틀립니까? 그리고 이 황희석 변호사마저 고발을 당해서 피고발인인 이 제보자 X와 함께 출석해서 변호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보자 X에겐 본인을 비호해줄 검사 사위조차 없기 때문에 피고발인으로서 조사를 받더라도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크나큰 압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검사 사위.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찰청장의 장모 최모씨, 이 윤석열 검찰청장의 장모 같은 경우에는 아주 훌륭한 검사 사위를 두신 덕분에 수백억 원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그걸로 엄청난 막대한 이익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처벌은커녕 수사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던 게 현실이죠. 게다가 민원연이 고발한 채널A 검언공작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더라도 이동재 기자의 구속영장을 윤석열 총장이 막고 있는 상황이고, 또 채널A 기자 두 사람이 이철 대표한테 협박 편지를 보내기 하루 전에 이미 채널A 기자들과 한동훈 씨가 사전 모의를 했을 법한 정황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제보한 제보자 X를 업무 방해로 조사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제보자 X에겐
사업 재개를 위해서 장고 증명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장모님조차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고소 사건을 오래 끌고 갈수록 생계에 이제 힘들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장고 증명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장모님, 참 어떻게 보면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콕콕 찌릅니다. 나경원, 윤석열 장모, 윤석열, 이들이 지금 벌이는 짓들을 저 짧은 글 안에 다 담아놨어요. 정말 간략하게 핵심을 요약해 놓으셨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뭐 진보다 보수다, 좌파다 우파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검찰청장을 응원하시는 분들, 도대체 지금 윤석열 검찰청장이 뭐라도 제대로 해결한 게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 그렇게 터무니도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인권을 완전히 유린하고,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거라곤 오히려 검찰의 무능력함과 비현실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마치 정의로운 검사인 양 법과 원칙과 인권을 외치면 그게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까? 뒤에서 참혹한 짓을 저질러 놓고 앞에서 안 했다 그러면 그게 안 한 거가 되는 겁니까? 설령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왜 민주진영에서 안 했다는 거는 아니다, 이거 말이 안 된다 라면서 압수수색하고 멋대로 공소장 조작해가지고 기소하고, 야, 참 진짜 부끄러움 한치도 못 느끼는, 참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고 절대로 이 인간 됨됨이를 같은 선상에 놓을 순 없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암기 위주의 교육, 스카이 대학 위주의 사회, 이거 하루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보자 X는 채널A 검언 공작 사건을 접하게 됐을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한 권력인 언론과 검찰을 상대로 싸움한다는 것에 잠시 두려움도 있었지만 피하지 않기로 했고, 본인이 가진 마지막의 것도 버릴 수 있다는 각오로 싸움을 시작했던 거라 조사를 일부러 피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검찰청장이 발로 걷어 차버린 법과 원칙을 세우는 일에 조금이라도 좀 변화를 주고자 저렇게 간곡한 부탁을 하는 거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렇기에 다른 거 큰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같이 소환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이 출석하는 모습을 보면 본인도 바로 달려가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제보자 X님이 거창한 걸 바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법과 원칙대로, 그렇게 윤석열 검찰청장이 강조했던 법과 원칙대로 해결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지금 120차례 넘게 나경원 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이런 현실, 이 현실을 바로 잡자는 겁니다. 나경원 씨를 조사하고 수사하고 잘못된 의혹에 대해서 좀 더 파봐가지고 그 잘못된 점이 드러나면 당연히 여태까지 해왔듯이 공소장 써서 기소하고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나경원 씨는 무슨 성역입니까? 이런 상황에 조선일보는 또 나경원 걸고 넘어진 검언유착 제보자 X,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나경원 걸고 넘어지다니요. 나경원 씨가 제대로 처벌도 안 받고 수사조차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제보자 X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의구심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무려 15개의 조치사항 저런 요구들을 받았고요. 나경원 자녀 예금 현황도 미성년자 때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저렇게 가지고 있었죠. 저런 거는 제대로 안 파봅니까? 그리고 나경원 의원 딸의 그 성신여대 대학 성적 정정 내용을 보더라도 가관입니다. D가 어떻게 A풀이 됩니까? 야, 이거 한두 개가 아니죠. 그리고 스페셜 올림픽 국제청소년 지도자회의 한국대표단 구성 당시에도 5명 중 4명이 나경원 가족이었습니다. 심지어 공모도 없이. 이런 건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를 보면서 불공정하다고 시위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저렇게 나경원 자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나경원은 그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야, 나경원은 뭐 역시 그럴 줄 알았는데 니넨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또 빠져나가려고요?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실 겁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저렇게 학생부 성적이 21위였던 나경원 딸이 면접 점수 1등을 하면서 합산 3등을 했습니다. 정말 실제로 박탈감을 느끼고 문제 제기해야 될 곳은 다름 아닌 나경원 쪽이에요. 제1저자 나경원 아들 유학,
초중등 교육법 위반 기사도 떴었고요. 이외로도 저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막말을 일삼는 게, 심지어 일베 언어까지도 마음껏 쓰는 게 나경원 씨고요. 이런 사람이 지금 즐거운 정치 법률 교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직접 가서 어떤 교실을 만들어 놨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고 싶네요. 제가 그래서 직접 나경원 고발 일지를 만들기도 했고요. 이 내용 주위에도 널리 캡처해서 공유해 주셔도 좋고요. 꾸준히 진행 과정들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보자 X 덕분에 나경원, 윤석열까지도 굉장히 난감해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은 제 몸 제대로 갖추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한동훈이 얽혀 있어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저렇게 제보자 X님이 나경원 씨를 저렇게 집중 타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모든 걸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도 꽤나 성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결론, 나경원 지키려다 골로 가게 생겼다. 딱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늘 시청해주시고 주위에 영상도 많이 공유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정말 큰 힘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있는 한 나경원, 곽상도, 윤석열 이들이 어떤 행보를 걷고 있는지, 언제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런 소식들도 끊임없이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요. 늘 관심 가지고 영상 올라오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